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원래 오늘은 백두산에서 제가 식별을 한 지하 갱도건을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미 국방부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발표를 해서 영상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6.25 한국전쟁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수훈자를 재조명을 해서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미 국방부는 매주 월요일 날 전쟁 영웅에게 수여를 하는 명예훈장 수훈자들을 소개를 하는데, 11월 22일자 소개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임진강 유역의 석고개 전투의 전쟁 영웅인 제임스 라머 스톤 예비역 육군 대령을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군 전체의 육해공 해병대를 통틀어서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 3,508명입니다. 그 중에 한국전쟁 6.25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 146명이고요. 미 국방부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명예훈장 수여자를 소개를 하기 때문에 1년에 55명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수훈자가 146명인데 그 중에서 제임스 라머 스톤 대령을 꼭 집어서 선정을 한 것은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제임스 라머 스톤 대령을 소개를 해드리면 1922년생이고 2012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아칸소주에서 태어났고 아칸소 주립대학의 ROTC 출신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47년도에 제너럴 일렉트릭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전쟁에 지원을 하면서 중위로 입대를 한 사람입니다. 입대 후에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 2대대 소속의 소대장으로 한국에 파병이 되어가지고 1951년 1월 중공군의 기관총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은 병사 2명을 구한 공로로 은성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 10월 27일 날 당시 대통령이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명예훈장을 받은 전투가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석고개 전투라고 나왔는데 1951년 11월 21일 임진강 인근의 석고개 전투의 전공으로 1953년 10월 명예훈장을 수상을 했다라고 국내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하여간 이 석고개 전투는 당시에 스톤 중위가 지휘하던 미 육군 1개 소대 48명이 중공군이라는 단어를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2개 대대 병력 800명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서 양쪽 다 전멸을 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은 1개 소대가 전멸을 했고 중공군은 2개 대대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투 중에 스톤 중위는 소대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관총을 잡고 이 사격을 하면서 중공군의 이 진지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탄이 다 떨어지니까 육탄전, 영어로는 hand to hand fighting이라고 하는데 백병전을 이제 실시를 했고 그 백병전 과정에 양 무릎과 목에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전투 결과는 미 육군 소대원 48명 중에 24명이 전사를 하고 1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합침 24 더하기 16을 하면 40명이죠. 그리고 6명이 이 소대장을 포함을 해서 6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중공군 포로가 됐고요. 한 명은 실종입니다. 중국 측, 중공군 측의 피해를 보면 800명의 2개 대대병력 중에 시체로 발견된 게 559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559니까 나머지 그 250명 정도는 부상을 당했거나 그 이제 퇴각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전투에 있어서 그 부대 전멸 판정은 그 부대원이 정말 전부 다 그 사망을 해야지만 그 전멸을 하는 게 아니고 부대의 전투력의 한 40% 정도를 손실을 하게 되면 그 부대가 전투 부대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멸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800명 중에서 550명이 그 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전멸 정도를 넘어서 그냥 아예 부대 자체가 없어졌다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투의 공로로 그 명예훈장을 받았는데 전투가 끝난 그 11월 22일 그 생존자 6명하고 이 중공군한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록강 인근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22개월간 포로로 지내다가 1953년 9월 그 포로 교환을 할 때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육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1976년 대령으로 전역을 했고 2012년 89세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양반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국내에 오늘 보도된 그 보도 중에 그 오류가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소속을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제2대대 이지중대라고 이제 보도들을 했는데 미육군 그 1기병사단의 전사를 보면 이지중대가 아니고 폭스트롯 그러니까 F중대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석고개 전투인데 지금 화면에는 그 6.25 당시에 그 명예훈장을 수상을 한 미군의 그 명단을 146명의 명단을 제가 그 확보를 해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나중에 스탑 버튼을 눌러서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 석고개 전투는 지금 두 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 스톤중위가 전투를 벌였던 곳도 이제 석고개고, 더 유명한 거는 1953년도에 벌어졌던 폭찹힐 전투가 사실은 석고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 연천 북방하고 철원군 중간에 있는 해발 255에서 300m 정도의 무명고지인데, 미국은 255고지라고 부릅니다. 1953년도 4월 16일하고 18일 사이, 그 다음에 동년 7월 6일에서 11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53년도의 전투는 미국군 제7보병사단하고 그 연합군인, 유엔군인 에티오피아의 강류대대, 그 다음에 태국군의 제21보병연대가 연합을 한 부대와 중공군의 제67사단과 141사단, 2개 사단이 그 맞붙어서 혈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투를 Battle of 폭찹힐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석현동 북산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있기 전에 그 53년도에 이 전투가 있었는데 51년도에 이제 스톤중위가 2년 좀 먼저 선행이 돼서 이 지역에서 그 중공군하고 전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전투 이제 유엔군이 중공군이 이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그 이제 유엔군이 크게 그 이제 이 수세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51년도에 유엔군이 방어선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 방어선을 이제 하면서 각각의 부대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10월 달에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가 처음으로
이 지역에 진출을 하면서 진지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1952년 5월에 미 육군의 주방위군인 제45보병사단 예하 제180보병연대 3대대 1중대가 이 지역을 이제 인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52년 12월에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과 태국 육군 제21보병연대가 교체를 해주고 12월에는 미 육군 제7보병사단이 이제 방어를 맡습니다. 그러고 나서 53년도에 그 유명한 폭차빌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방어선을 UNMLR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Main Line of Resistance, 그러니까 주저항선이라는 뜻이고 방어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공군, 유엔군 건너편에 있던 중공군은 제13야전군 예하, 제47군 예하 141사단하고 23군 예하 47사단 등 2개 사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라머스톤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인 1951년도 11월은 유엔군의 주 방어선이 설정되기 이제 설정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고, 이 지역에 배치된 2대대 F중대는 당시에 이 고지를 폭찹이라고 부르질 않고 세자매 3시스터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표고는 255 무명고지이고요. 이후에 이 세자매 3시스터 힐이라는 이 고지 이름이 폭찹 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얘기를 하는 석현동, 석곡의 전투,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미 제8기병연대에서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명예훈장 수상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총 7명이 나왔는데, 특이한 건 명예훈장 수상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 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런 분들이 많은데, 8기병연대는 전사자 중에 군종 대위도 있고, 중위가 소대장이죠. 중위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이 1명, 일병이 1명. 그래서 이 장교의 이 전투와 희생이 굉장히 컸던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이제 제가 6.25 한국전쟁 당시에 명예훈장을 수훈한 수훈자 명단 146명을 쭉 갈무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특이한 건 주한미군으로 있는 제2보병사단의 이 수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 해병 제1사단 제7해병연대 수훈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 이유는 제2보병사단은 군우리 전투에서, 그 다음에 제1해병사단은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수훈자가 많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장진호가 이제 말이 제가 단어가 나오는데, 최근에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전물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를 찬양을 하는 이 선전물을 만들었는데, 영화 장진호라는 영화가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래서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를 포위를 해서 미 해병대 1개 사단을 12개 사단으로 포위를 해서 승리한 거를 자랑을 하는 겁니다. 1대1로 맞붙어서 전투를 하면서 이긴 것도 아니고 1개 해병사단을 12개 사단으로 포위를 해서 그것도 섬멸도 못하고 많은 타격을 준 거를 중국 공산당은 전쟁의 승리라고 이 선전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배포를 하려고 하다가 말레이시아, 싱가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쪽에서는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미 국방부가 일부러 1개 소대가 중공군 2개 대대를 박살을 낸 전투로 명예훈장을 받은
이 제임스 스톤 대령의 얘기를 이번 주에 꺼낸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한국 전쟁을 자신들의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북의 친중 정권인 이 정권은 이에 대한 항의도 하고 있지 않고 일본과는 아주 대비되는 이중잣대로 중국과 일본 양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거고요. 중국과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대립이 군사적인 부분을 넘어서 심리전까지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우리 조국의 안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워지는 날씨에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에 조금 더 주의하시고 하시는 일에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조금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더 힘들어지는 게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박수를 치시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으쌰으쌰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업하시는 게 인생을 조금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백두산 영상 꼭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